자, 오늘의 핵심 아이디어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실천하고 활동하는 참여형 문화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였는데, 그 좋은 전형이 네 번째 토론자입니다. 주변의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앞으로 행정을 전공하고 싶은 화성시의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장, 오늘 거의 원서를 쓰고 왔다는 김종찬 위원장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4회 화성특례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토론자로 서게 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김종찬입니다. 청소년답게 다 읽진 않고 요약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토론 자료에서 바탕으로 청소년 당사자 시각에서 몇 가지 정책 제안과 제안과 먼저 방안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그 디지털 과오존 부분에서 먼저 첫 번째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자료에서 대한민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과오존 위험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알파 세대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청소년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보니까 디지털에 관해서 더 과존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도 큰 사교육 참여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발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4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주당 사교육 참여율은 80.8%에 달하며 참여 시간은 평균 7.6시간으로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의 일상만 보더라도 학교의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는 평일 방과 후 주말까지도 학원 스케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학업 스케줄은 청소년에게서도 또래와 직접적으로 교류하여 사회성을 기르고 취미 활동, 만화 드라마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는 청소년은 많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극적인, 특히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자극적인 탈출구가 바로 쇼핑 콘텐츠나 자극적인 온라인 게임인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에서 청소년의 쇼핑 이용 시간은 크게 높아지고 있고, 특히 유튜브 쇼츠가 출시된 2021년 7월 이후에도 청소년의 이용 시간이 급증한 현상 역시 청소년들이 급식한 학업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디지털 네이티브에 따른 세대적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인해 스마트폰 외에 다른 건강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이 일관을 생각하고 청소년이 원래 이렇다라는 생각보다는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등장한 이후에는 전례 없는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알고리즘으로 인한 필터 버블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은 곳에서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강을 받아본 결과 학교에서 이제 4~5분 정도의 필터 버블에 관한 정의, 예시, 영상을 봐봤는데요. 사실 다양한 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든 유튜브든 SNS든 그런 여러 미디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의 하나만 딱 자료를 주고 좀 10장 주고 필터 버블의 정의를 서술해주세요, OX 퀴즈 맞춰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학교를 찾아가는 이런 거 같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문제로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으나 좀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제안하는 그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의 접근, 분석, 평가,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의 역량 확장, 두 번째로는 창조적 활용 역량인 것 같습니다. 먼저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재단의 청소년 기부장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환까지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참여자의 주 연령을 고려하여 교육부 가이드라인인 미디어 교육 모듈 디지털 시대학습자를 운영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연령별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진은 미디어 교육 지도사,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먼저 앞서 봤듯이 교육부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에서는 뉴스 제작하는 ICT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창조 ICT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제안으로는 먼저 그림 1에서 보이다시피 현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 탐색 이용 시 SNS나 유튜브를 이용하는 중입니다. 다만 현재 재단 내의 청소년 기자단은 정통적인 미디어인 신문 발간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과 청소년의 ICT 역량 강화에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ICT 역량 강화 활동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TV 청소년 미디어단, 청소년 기자단을 연계하여 하고자 하는데요. 뉴스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 편집 교육은 전문적인 영상 제작을 위한 편집 수업을 개설하여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싶고, 재단 내 미디어 관련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그린나라에서 발간하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뉴스로 공식 재단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격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자료에서 팬데믹 당시 디지털 기기 미보율 응답 비율 평균이 10%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지만 최신 통계 자료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연구원의 24년 패널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을 기점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스마트 기기 보급률의 자료는 작성 시점보다는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기 보유에 따른 하드웨어적 격차가 아니라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의 격차라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타이핑, 문서 작성 능력 등은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요한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미지에서 배경 제공 같은 기술은 보통 포토샵을 4년간 전공한 사람들도 어려운, 좀 귀찮은 작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배경 제거라든지 인물 배경 제거 정도는 AI로 쉽게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무언가를 작업하는 능력보다는 그걸 먼저 계획하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창조하는 능력이 방대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또한 중요한 능력인 것 같은데요. 현재 AI 기술은 초기 단계로 유료 사용자가 적어 소득에 따른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정부 기조에 따라서 소버린 AI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AI 요금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좀 더 길게 안 걸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런 청소년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김종철 군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학교 연계 교육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멋진 제안을 했는데, 대부분의 청소년 세대들은 화성시에 인재육성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그게 왜 나를 귀찮게 특감의 광고활동, 이거 시간을 마련했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인프라와 AI 정보통신기술 관련해서 애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정책적으로 아젠다를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미디어 시대 애들은 정말 개인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 주변, 정치,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 전 세계적으로 극보화되고 있는 이 현상이 민주주의에 암울하다, 그런 걱정들을 학자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훌륭한 청소년을 보니까 꼭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 교육 어른들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좋은 대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